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TV 토론회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4차 TV 토론회에서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람되지만 주제 넘게 경제 이야기를 하루 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그 경제의 속살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깊은 사과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예. 사형제도는 오랫동안 제 관심사였고 이 문제를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대부분 저는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한계, 벽,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 이런 걸 해볼 소중한 기회가 생겨서 경제의 속살 시간을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하루만 예. 쉬고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저께죠. JTBC 대선 TV 토론이 있었고요.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요. 저는 방송이니까 앞으로도 호칭을 홍준표 후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홍준표 개새끼 혹은 홍준표 쓰레기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홍준표 그 후보요.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흉악범 사형하는 것에 찬성하냐 이렇게 먼저 물었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답을 했습니다. 다시 홍준표 후보가 사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문 후보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예. 홍준표가 다시 형사소송법에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반대하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죽은 수십 명 피해자는 어떡하고 멀쩡히 앉아서 국가에서 밥 먹이는 게 옳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형 집행이 흉악범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증이 되고 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판사판이 된다. 옛날 지존파 사건이 오히려 범죄를 키워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폐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면서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잠깐 그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요 우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또 싸워왔지만 여론은 늘 그 반대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 여론을 등에 입고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실패를 합니다. 작년 2월에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사형제 폐지 여부에 동의하는 걸 물었는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돼요. 65.2%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는 여론적으로 볼 때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의식이라고는 개코도 없는 강간 모의범 피의자 홍준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형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실은요,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은 정반대예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요, 아니면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게 거의 당연한 추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요, 올해가 사형이 최종 집행된 지가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엠네스트로부터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예. 또 10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엠네스티에 따르면은 2015년 기준으로요. 예.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요 네 나라가 2015년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용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사용을 폐지하는 신규 형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작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사용을 폐지한 나라가 공식적으로요 102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해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과반이 넘는 나라가 사용을 폐지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법적으로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제도가 있지만 사용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됩니다. 세계적인 조류를 보면 반대의 기운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용 폐지 국가가 세계 과반수를 넘었던 2015년이요. 요 해만 1634명이 사용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 수치는 중국 사용의 통계가 빠진 수치입니다. 이게 중국까지 끼면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중국은 사용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뺀 수치가 이래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14년에 비교를 해서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걸 분석을,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요 세 나라가 갑자기 사용 집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 세 나라의 사용 중에 상당수는 좀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이 집행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아마 제 기억에 그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분기점이다.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국가도 늘고 있다. 당장 사륙은 중단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륙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천조국이라고 물고빠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7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어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2015년에 딱 한 건만 사형이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팩트를 소개해드리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당연히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교황은 그 사역 초기 때부터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에 즉위하신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인가 그 사형제도가 여전히 이제 주별로 남아있는 7년 연속 사형 집행 국가인 미국을 방문해서요. 그 나라에서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모든 인간은 뺏을 수 없는 존엄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는 사형제를 둘러싼 여러 통계, 정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아마 이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거부감이 생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더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심정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분노 또 그 일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연민의 감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뭐 제 메일로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페북을 유일하게 SNS로 사용을 하는데 페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 반대론자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10년 가까이 사형제도를 반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요. 인간은 한 사회 안에서 누구도 다른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은 안 된다. 라는 명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느냐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제외한다면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지당한 명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논리학에서는요. 여러 패러독스 혹은 뭐 역설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크레타는 그 그리스 아래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예. 당연히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는 아니죠. 근데 제 논리학에서 패러독스 역설을 설명할 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논리학적으로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죠. 모든 크레타인이
확률은 무지 낮지만 다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이 언제 패러독스, 역설이 되냐면요. 어떤 크레타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크레타인이 나와서 야, 내가 크레타인이라서 크레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는데 말이야. 모든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논리학적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다라는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 크레타인이죠. 이 사람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는 명제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가 밝힌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전제 자체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설이 생긴다고 가르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명제를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사형 찬성론자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버릴까요? 사형 찬성론자가 나와서 야, 내가 왜 사형에 찬성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짓을 저지른 흉악범은 죽어 마땅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형 찬성론자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패러독스, 논리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 죽일 수 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도가 존치 않은 국가에서 흉악범죄율이 더 높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밝혀진 통계예요. 실제로 사형제도를 존치한 국가들이 사형 폐지한 국가들에 비해서 흉악범죄율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이 홍준표 후보가 말한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이건 팩트로 그냥 거짓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과연 우리가 한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념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하고 나눌 때요. 어떤 이념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과연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런 전제가 있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B라는 사회가 있어요. 이 B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는 확고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회는 각각의 가치관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대하고 법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이 두 사회 중에요. 어떤 사회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결단코 B 마을이 사람을 덜 죽이는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가치관을 공유한 그 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건 A 국가의 경우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국가가 죽일 수 있다. 이 가치관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주장이 바로 B 국가인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이요. 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충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심판을 내리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좀 부끄럽게도 사실 그 사형제 폐지에 관한 생각을 한 10년 전, 2008년, 2007년 요 무렵 때야 30대 후반에서야 겨우 생각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게 왜 갖게 됐냐면 이명박이 2007년 후보 시절에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부활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이 직관적으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론을 할까 하고 찾아보다가 2008년에 그 진중권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글을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시지만 진중권 교수님의 글이 조금 그 거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 교수님의 화법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여주신다면 진중권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가르침을 저는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예.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나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다. 자기에게 가까운 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당시에는 정말 그놈을 만나면 날이 시퍼렇게 벼린 사시미 칼을 배를 푹푹 찔러놓고 그놈이 내 앞에서 눈을 허옇게 뜨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귀에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놈이 왜 죽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칼로 그놈 목에 동맥을 그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담그면 속이 시원할까? 신호를 뿌린 그놈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놓고 그놈이 사방팔자로 길길이 날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아니면 불쌍한 새끼돼지처럼 사지에 줄을 달아 차량에 매달아 발다리를 몸에서 떼어나면 속이 다 시원할까? 누군가를 향해 쳐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것과 쳐 죽인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놈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고 변명해 주는 것인가? 쳐 죽일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놈의 인권까지 챙겨줄 정도로 인권의식이 섬세해서 그런 걸까? 쳐 죽인 놈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게 심지어 그놈이 예뻐서일까?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눠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다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돼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고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가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가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떠한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인간들 틈에서 살아야 할까? 남의 목숨을 빼앗는 자의 목숨을 빼앗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아니면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체의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 당신의 자녀는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진 사회에서 더 안전할까? 당신의 자녀의 영혼은 과연 어느 사회에서 더 아름다울까? 허투루 대답하지 말라. 이건 당신의 자녀의 안전과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당신 자녀를 죽여라, 죽여라 고래고래 외치는 군중들 틈에 내보낼 것인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이것이 세계 134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또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거기에 동참하는 이유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사형제에 대해서 배우고 사형제에 대한 제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형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논쟁도 함께 다시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요. 확산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엊그저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에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예. 제 오랜 생각이어서 용기를 내서 사형제 반대에 대한 제 오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말이죠. 이 사회적으로 분풀이를 못하게, 항의를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네. 없이 사는 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뭔가 열린 사회,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돼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삭제한다 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얘기하겠죠. 예. 알바만 지웁니다. 저는 알바만 지워요. 예. 예. 네. 하여간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TV 토론회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4차 TV 토론회에서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람되지만 주제넘게 경제 이야기를 하루 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그 경제의 속살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깊은 사과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예. 사형제도는 오랫동안 제 관심사였고 이 문제를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대부분 저는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한계, 벽,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 이런 걸 해볼 소중한 기회가 생겨서 경제의 속살 시간을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하루만 예. 쉬고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저께죠. JTBC 대선 TV 토론이 있었고요.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요. 저는 방송이니까 앞으로도 호칭을 홍준표 후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홍준표 개새끼 혹은 홍준표 쓰레기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홍준표 그 후보요. 중국은 사형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뺀 수치가 이래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14년에 비교를 해서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걸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요 세 나라가 갑자기 사형 집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 세 나라의 사형 중에 상당수는 좀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이 집행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아마 제 기억에 그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분기점이다.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국가도 늘고 있다. 당장 사륙은 중단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륙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천조국이라고 물고빠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7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어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2015년에 딱 한 건만 사형이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팩트를 소개해 드리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당연히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교황은 그 사역 초기 때부터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에 즉위하신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인가 그 사형제도가 여전히 이제 주별로 남아있는 7년 연속 사형 집행 국가인 미국을 방문해서 정리를 해보죠.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요, 우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또 싸워왔지만 여론은 늘 그 반대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 여론을 등에 입고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실패를 합니다. 작년 2월에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사형제 폐지 여부에 동의하는 걸 물었는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돼요. 65.2%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는 여론적으로 볼 때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의식이라고는 개코도 없는 강간모의범 피의자 홍준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형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실은요,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은 정반대예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요, 아니면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게 거의 당연한 추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요, 올해가 사형이 최종 집행된 지가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흉악범 사형하는 것에 찬성하냐 이렇게 먼저 물었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답을 했습니다. 다시 홍준표 후보가 사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문 후보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예. 홍준표가 다시 형사소송법에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반대하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죽은 수십 명 피해자는 어떡하고 멀쩡히 앉아서 국가에서 밥 먹이는 게 옳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형 집행이 흉악범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증이 되고 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판사판이 된다. 옛날 지존파 사건이 오히려 범죄를 키워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폐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면서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잠깐 그 팩트들을 좀 마지막 사형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엠네스트로부터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예. 또 10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엠네스티에 따르면은 2015년 기준으로요. 예.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요 네 나라가 2015년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사형을 폐지하는 신규 형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작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공식적으로요 102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해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과반이 넘는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법적으로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됩니다. 세계적인 조류를 보면 반대의 기운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가 세계 과반수를 넘었던 2015년이요. 요 해만 1634명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 수치는 중국 사형의 통계가 빠진 수치입니다. 이게 중국까지 끼면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